안녕하세요. 갑자기 인사하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펜다, 우리가 배를 보호하기 위한 펜다에 대한 정의와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도와주실 박준서 강사입니다. 이상훈 강사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배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배의 충돌을 보호하기 위해서 휀다가 있습니다. 이 휀다는 보통 안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휀다가 물에 빠지더라도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팽창을 하고 겨울에는 이게 좀 살짝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름 내에 이게 과하게 공기를 넣게 되면 이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크래치가 나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주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를 탈 때 따개비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따개비가 붙는 것도 좀 방지가 됩니다. 펜다는 항상 배와 폰툰 사이에 이 배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위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휀다 같은 경우 라이프라인의 길이를 잘 조절하셔야지 이 휀다의 위치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라인의 위치를 최대한 느리트시고 이 휀다의 위치를 잡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휀다 매듭법에 의해서 휀다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휀다 매듭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매듭법이 항상 100%는 아닙니다. 바람이 셀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장님이 원하는 매듭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까지. 이 휀다가 어디에 위치, 배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링 요트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고 유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폰툰과 빨리 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운데 하나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 배 전체 위치에서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보시면 배 뒤쪽, 스턴 쪽에 하나. 그 다음에 배 앞쪽, 선수 쪽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3개 정도, 요 정도 사이즈 한 3개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 돈이 많으시면 선장님한테 얘기해서 한 4, 5개는 더 달자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배가 있다 그러면 반대쪽에도 한 3개 정도, 예, 가운데, 스턴, 그 다음에 바우 쪽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그 배 탈 때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휀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준서 강사님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배를 탈 때 휀다맨이라고 해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휀다맨이라고 정해가지고 항상 배가 이안이나 저반이나 위급한 상황에 휀다맨을 정해가지고 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해야 될 거는 배가 이안을 할 때 뒤쪽에 휀다를 사용해가지고 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휀다맨이 지정이 됐죠? 휀다맨이 그 배가 이안을 할 때 부딪힐 만한 곳에 이제 서보세요, 한번. 자, 서보시면. 자, 보통 이렇게 쓰죠? 쓰게 되면 나갈 때 배가 부딪힐 것 같다 그러면 저렇게 줍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휀다맨이 뒤로 조금씩 오면서 배 뒤쪽이 걸릴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배 뒤쪽에 부딪히지 않도록 휀다맨이 끝까지 배가 안전하게 폰툰에서 벗어날 때까지 휀다맨이 보고 배와 폰툰이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보고 보호해주는, 충격을 보호해주고 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배가 이제 저반을 할 때입니다. 저반을 할 때 세일링 요트는 보통 30피트에서 50피트 정도 깁니다. 길기 때문에 제 선수 쪽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휀다맨이 빨리 선수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선수 쪽으로 와가지고, 자, 선수 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스키퍼가 뒤에서 봤을 때는 이 선수 쪽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우맨과 휀다맨이 같이 선수 쪽에서 부딪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바우맨은 어디쯤 왔다, 1m 전, 1.5m 전, 2m 전 얘기를 해주면서 휀다맨은 선수 쪽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주면서 점차적으로 배가 길이가 폰툰 쪽으로 붙게 되면 휀다맨이 배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배가 부딪힐 만한 곳에 항상 위치해 주셔야 됩니다. 배를 충돌이 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두 번째 활용 방법입니다. 짠. 자, 이번 활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배와 배가 충돌할 때의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손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다 보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배가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스키퍼는 현명하게 근처에 있는 크루들 보고 휀다를 들고 배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휀다를 들고 배와 배 사이를 보호를 해주고 충격에 대비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휀다를 사용할 때 배가 이렇게 오면 손으로 미는 게 아니라 부딪힐 만한 곳에 휀다를 갖다 대는 겁니다. 배와 배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충격에 대비하라고 스키퍼는 얘기를 해줍니다. 또한 이때 휀다 잡을 때도 내가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배 안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렇게 충격에 대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에 배와 배 사이가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크루들을 불러서 휀다를 더 많이 잡게 해가지고 배 전체가 상하지 않도록. 왜? 배가 부딪혀서 부서지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돈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휀다를 활용해가지고 배와 배가 충돌하는데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휀다 정의와 활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휀다를 매달고만 있었지 이거를 휀다맨을 지정해서 이렇게 배를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 휀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휀다를 조금 더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가 딱 부딪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면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머니가 문제네요. 머니죠. 항상 머니죠. 머니가. 만약에 우리가 휀다가 그때 당시 없었다 그러면 라이프 자켓 두꺼운 게 있습니다. 라이프 자켓 두꺼운 걸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큰 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니가 중요해요. 오케이. 안녕. 좀 이렇게 좀 안녕.